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인의 탈출입니다. 이제 윤석열, 이재명 이런 이제 구도가 잡혔는데 우리가 과연 윤석열한테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워낙 상황이 다이내믹해서 뭐 상황 흘러가다가 뭐 윤석열이 엄청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말고 상황과 상관없이 윤석열이 최소한 이 정도는 주도할 수 있다. 그게 최저선이 어디냐. 우리가 냉정해져야 됩니다. 굉장히 냉정해져야 됩니다. 윤석열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또 거꾸로 그러면은 다 필요 없다. 이재명 차라리 되는 게 낫다. 또 이건 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선이 어디냐. 오늘 이 문제를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트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짙은 쪽에서부터 흰색까지. 뭐 제 마음대로 한번 숫자를 넣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한미동맹을 복원한다. 지금 한미동맹 개판이에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사건은 그거죠. 그 외교부 제1차관, 최 차관이라는 사람이 가서 그 국무부의 무시무시한 그 글로벌리스트예요. 전형적인 글로벌리스트예요. 그리고 핵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큰 실수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웬디 셔먼. 클린턴 때는 그 당시에 이 한반도 핵 조정하는 사람이었는데 결국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주범은 문제 사고를 친 건 한환상 김영삼일 텐데 거기에 이제 넘어가서 조치 잘못한 그 책임자죠. 그리고 오바마 때는 이란 핵 문제 엉터리로 해결 볼 때 거기 책임자였습니다. 지금 이제 국무부 부장관인데 아마 부장관이라 그래도 나이도 워낙 있고 그래서 그 실제로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이 웬디 셔먼의 말은 잘 안 들을 겁니다. 어쨌거나 외교부 제1차관이 웬디 셔먼을 만나가지고 한미 간에 종전선언 다 협의됐습니다. 이제 많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취지의 말을 했는데 웬디 셔먼이 발표한 커뮤니케를 보면 I am very satisfied. The United States is very satisfied with the consultations the South Korea government has made with us. 뭐 그런 뜻이에요. And our allies have made with us.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뭐 문장에 부분적으로 틀릴 수 있지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satisfied consultation 이런 얘기예요. 이 종전선언 문제를 가지고 한국과 그리고 동맹들이 우리한테 문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내가 굉장히 또한 미국이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컨설팅 해줬다 이 소리에 컨설팅 해줬다. 컨설테이션 받아줬다. 우리한테 상의해서 우리가 그 상의 말 들어줬다. 거기까지밖에 없어요. 지금 바이든 정부가 결국 트럼프가 깔아놓은 구도, 이 미중 대립 구도를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는 거기까지 갔는데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까지 갔는데 종전선언이 어떻게 나옵니까? 종전선언이라는 거는 이 북한이라는 지역을 중국에 완전히 넘겨주겠다라는 공식 문서에 도장 찍는 거예요. 미중 종전선언이. 북한은 특이한 데입니다. 북한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한쪽으로 보면은 이거는 중국의 그 지정학적 인플루언스예요. 지정학적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다른 한쪽으로 보면 미국이 그것을 100% 인정을 안 해요. 공인을 안 해요. 뭐 북한에서 급변사태 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럼 미국과 자유세계가 북한의 자유조선이 들어서도록 노력할 수도 있는 거지 라고 그 복선을 깔아놓고 그 복선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요. 6.25 이후에 지금 70년 동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혹은 상당한 그 수준까지는 중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지역이지만 또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도 주체 노선을 택해서 북한이라는 체제 자체도 주체라는 게 중소 간의 쌍방삥 뜯기거든요. 그럼 중국 나와바리로 들어간 지가 언젠데 얼마 안 돼요. 1990년이에요. 91년에 소련 망했으니까. 그것도
들어가서도 덕도 못 보고서 저기 뭐야 저 그 고난의 행군 때 한 2, 300만 명이 굶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라바리로 북한이 정확히 들어간 것도 아니고 미국이 그것을 100% 인정한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 중국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 이후에 북한이 저렇게 사고치고 있는데도 계속 중국과의 거래를 통해서 숨을 쉬고 있고,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중국의 그 작품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한테 발신하는 건 명확합니다. 뭐냐면은 북한을 우리의 공식적 직영식민지라고 공식 인증해줘. 그럼 우리가 핵미사일 다 처리해줄게. 이거를 발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짓을 이제 종전선언 같은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 지금 다 깨졌죠. 그래서 한미동맹 복원 옛날 수준으로 그건 아마 뭐 거의 뭐 100% 할 거다. 윤석열이 되는 경우에. 그 다음에 사드 확대? 저건 저는 한 50%만 봐요. 왜 그러냐면 사드를 지금 성주 사드 기지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고 그 앞에 지금 지금 쫙 깔아 도배를 해놓은 무슨 원불교부터 시작을 해서 무슨 주민이라고 해서 그 텐트 쳐놓고 이거 다 걷어내는 거까지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만약에 그걸 사드로 확대하겠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쟤들 아주 그냥 떼거지로 덤빌 거고 중국에 보복 들어올 거고 중국 보복 들어오면은 바로 국힘과 조중동부터 칼 뽑고서 이제 난리를 부릴 거라고요. 도대체 중국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 그 사드 확대 한 50%. 그거 감당 못할 텐데 윤석열이 대통령 돼도. MD 가입 더 칼 뽑고 날뛰죠. 중국이 보복 조치 들어오고 야 윤석열 당신이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한중 관계 다 망치고 대한민국 경제 작살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국힘과 조중동부터 날뛸 거예요. 저는 40%밖에 못 보겠어요. 탈원전 등 망국 정책을 중단하는 거. 뭐 정급하면 국민투표 붙여서 중단하는 거. 저건 한 60% 전 가능성 봐요. 또 상당 수준의 정치투쟁과 숙정. 이건 자기 트레이드 마크고 자기도 정치 게임 해야 되니까 저건 한 70% 봐요. 또 뭐 출신이 검사니까 저런 건 의외로 능하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봐요. 내각제 음모에 대한 저항. 아마도 저걸 내가 왜 해야지라는 그런 나는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 하는 사람이지 헌법 고치는 사람 아니야. 아마 그런 종류의 성격적 특징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건 한 60% 전 봅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제왕적 대통령이지. 아니 김종인이 뭐 선대 본부장이라는 자가 저는 대통령 후보인 줄 알았어. 제왕적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지금 선대 본부장이라는 자가 벌써 조중동과 그 국힘의 음모 세력과 이제 결합해 가지고 개헌 얘기를 하잖아. 개헌. 그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게 대협치 뭐 이런 소리 하고 아마 꽤 저항할 거다. 그래서 한 5, 60% 봐요. 왜냐면 저런 거는 무슨 숭고한 뜻이 있어서 저항할 수도 있지만 본능적인 권력 게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권력 게임에서 밀리면 죽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철저한 쌍방향 정치투쟁과 정치혁신. 쌍방향이라는 건 뭐냐면 한편으로는 민주당 혹은 이른바 소위 진보를 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힘 내부를 숙정해 나가고 이거 쌍방향 양쪽을 다 치는 방식. 이거 30%도 못 봐요. 저는 확률을. 악법 철폐, 황당한 자치조례 철폐, 법조 혁신. 저거 쉬울 것 같아도요. 당을 장악해야 하죠. 조중동을 장악해야 하는데. 그 20%도 못 봐요. 저 확률은. 그럼 도대체 대통령 윤석열이 주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외부 여건과 상관없이 주도하려고 노력한다라고 되게 보는 건 한미동맹 복원하고 그다음에 뭐 되게 탈원전 등 망국정책 중단 정도 하고 그 정도 아니겠냐. 까딱하면은 의원 내각제도 총대 매는 수 있고요. 대통령이 나서서. 그럴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밀려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거 외에는 아마 윤석열이 주도할 거로는 기대를 안 하는 게 좋다.
상황이 그렇게 펼쳐져서 거기에 올라타는 거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저걸 주도한다? 자기 정치 생명 걸고? 그건 퀘스천 마크예요. 단지 굉장히 우리가 지금 중시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삼중으로 전락하지 않는 5년은 확보할 수 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면. 그 삼중이라는 건 뭐냐? 바로 이재명이 삼중 후보죠. 이 이재명 집단은 북한을 중국의 직영식민지로 넘기려고 그래요. 중 하나. 남한을 중국의 반식민지로 가려고 그러죠. 중 둘. 대한민국을 중국의 공산당식 마피아 자본주의로 대장동 이런 거죠. 바꾸려는 거. 중셋. 이게 이재명의 삼중 후보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그 저쪽 운동권 출신들이 저는 사실 종북주사파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세례 탈출해서 여러 번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저긴 종중남로당이에요. 종중남로당이에요. 그래도 북한에 대해서 여전히 충성을 바치는 종북주사파다운 기계와 위험을 보이는 데는 오히려 이석기 쪽 아니겠냐. 그것도 이석기의 또 하부로 내려가면 저게 성남시 베이스여서 오히려 깊게 결합해 있을 거다. 저쪽 그 이재명이랑. 그래서 이석기의 하부, 통진당 하부 내려가면 둘로 갈라져 있을 거다. 종북주사에 충성을 바치는 그러한 그 세력이 있고 또 하나는 종중남로당으로 이미 칼날을 바꾼 세력이 있을 거다. 이러기 때문에 북한이 문재인 집단에 대해서 삶은 소대가리를 운운하는 겁니다. 니들 이미 남로당이야. 니들 우리가 참 그동안 도와줬었는데 방송도 틀어주고 장학금도 보내고 우리가 독사 새끼를 키웠구나. 이 저런 종류의 집단이요. 이게 정치투쟁이라는 건 살벌합니다. 네. 우리는 그냥 다 뭉뚱그려서 저거 뭐 빨갱이 같은 자들 뭐 이러지만 그 내부의 정치투쟁이라는 거, 권력투쟁이라는 건 잔인하고 살벌하게 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 지배 집단의 유일한 어떤 그 정치적 자산이라는 거는 결국은 중국에 대한 그 통로를 절대적인 통로를 갖고 있다는 게 정치적 자산인데 일어난 일은 뭐냐면 이 대한민국의 이른바 진보 뭐 이른바 뭐 반미 세력이라는 것이 전부 말하자면 중국과 직통 라인을 터버렸단 말이에요. 중국 입장에서도 찌질한 북한 상대하느니 저 좀 세련돼 있고 돈도 좀 다룰 줄 알고 뭔가 같이 뭔가 하면은 뭐 떡고물도 생기고 뭐 이러는 대한민국 쪽에 이른바 진보 뭐 이른바 반미 세력과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하죠.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보스와의 통로를 가진 쪽이 우위에 서는 거예요. 저 게임에서는. 그럼 남로당이 우위에 선 거예요. 그 전에 해방 공간에서부터 6.25 그 이후에 그 종파숙청 56년에 이런 일련의 과정, 그 다음에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 주체사상 체제의 등장, 이 일련의 과정은 결국 뭐냐면은 소련의 낙점을 김일성이가 받은 데 있는 거예요. 소련 군정이 이미 1946년에 그 사실상의 국립 김일성 대학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김일성의 나이가 만 34이에요. 34짜리의 이름을 따서 김일성 대학을 만들기 시작을 하고요. 45년 말쯤 되면 이 휴전선 38선 남쪽의 남로당 인맥한테 쫙 이미 다 그 맨 끝에까지 지령이 먹혀요. 이제부터 김일성을 따라라. 박헌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박헌영이 겁이 나서 남쪽에서 지하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 남쪽에서 지하 생활하다가 밀고 하면 자기는 잡혀가서 죽으니까 그게 북으로 튀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북으로 튀니까 소련 군정이 박동모 고생했어. 우리가 저기 어여쁜 처자 하나 붙여줄게. 젊은 처자. 우리 저기 소련에서 태어나서 자란 처자인데 그 아버지 때부터 그 아주 우리 충성스러운 볼셰비키 혁명 동지야. 우리 윤래나 처자 붙여줄 테니까 둘이 정분 좀 쌓고 몸도 좀 추스리고 그러셔. 그래서 윤래나라는 젊은 여성과 사생아까지 있잖아요. 박헌영이.
윤레나.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이제는 종중남노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 집단을 두고서 야 너희 삶은 소대가래 같은 놈들 하고서 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도 이게 이제 세뇌 탈출해서 거의 유일하게 이런 대담한 가설을 내놨는데 지금 상황 보면 점점 더 그 증상이 드러나요. 최근에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그거 해도 소용없다. 당장 유엔사 해체하고 평화협정 맺는 같이 하지 않으면 종전선언이 무슨 의미란 말인가 하고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그게 과거랑 입장이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쟤들이 야금야금 들어오는 애들이잖아요. 종전선언 해놓고 야 전쟁 끝났는데 그러면 평화협정 해야지. 평화협정 했으니까 거기 그 지금 정전 상태, 휴전 상태의 당사자인 유엔사는 당연히 없어져야지. 이렇게 해서 원래는 그 1, 2, 3 스텝으로 가는 거거든요. 종전선언, 평화협정, 유엔사 해체. 거기까지 가는 건데 3 스텝으로 갑자기 야 스텝 1, 2, 3 같이 하지 않으면 의미 없어 해서 종전선언이라는 스텝 1 자체를 거부해버렸잖아요. 한 열흘 전에. 이거는 뭐냐면은 어깃장 놓는 거예요. 종전선언에 대해서. 왜 어깃장 놓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세뇌 탈출 얘기죠. 북한 지금 빈사 상태입니다. 김일성 영생교 수명 다 했습니다. 저 김정은이 어떤 김정은인지 아무도 몰라요. 자, 이런 상태에서 북한 지배 집단의 생존이라는 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교착 공간, 북한이 지금 그런 교착 공간으로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북한이 중국의 식민지로 공인돼서 넘어가 버리면 미국이 중국한테 그걸 공인 인증서를 써주면 북한 지역 지전선 북쪽은 당신들의 직영 식민지 맞습니다. 당신들이 마음대로 쪼물락거리세요. 그 문서가 이름이 종전선언이에요. 그걸 써주게 되면 북한의 지배 집단은 중국의 베이징에 몇 명이 모여서 범털들이 모여서 요새 평양 애들 말이야 좀 너무 싸가지도 없고 좀 애들이 안 되겠어. 그거 좀 괜찮은 애 없나? 그러면 거기 밑에 이머식이 있어. 그 주위에 한 100여 명 모여 있는데 그 인맥이 그 위치 상층부에 걔들은 좀 우리 말 좀 알아듣고 괜찮아. 한 놈이 또 그렇게 하면 그럼 거기 바꾸지. 그럼 전화 걸어서 바꾸라 그러면은 일주일 안에 한 500명 잡혀줬고 바뀌는 거예요. 현지 정권. 직영식민지가 그거라고요. 그럼 북한 지배 집단 입장에서는 중국의 직영식민지 들어가면 자기들은 파리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직영식민지 싫은 거야. 종전선언 싫은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상태. 북한이 뭐 대충 보면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권 아래 있긴 하지만 중국이 마음대로 쪼물락거릴 수 있는, 즉 그 지배 집단을 마음대로 하루아침에 바꿔서 갈아 끼울 수 있는 그런 직영식민지 상태는 아닌. 왜? 그렇게 해서 불안해지면은 미국이랑 자유세계가 밀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유엔사 깃발 들고. 그래서 직영식민지는 아닌 지금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게 차라리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교착 공간이 지금 북한 지배 집단의 유일한 생존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종전선언 반대하죠. 저 같아도 반대하죠. 제가 북한 지배 집단이면. 저 같아도 반대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북한에 대해서 거기요. 평화통일 잊어버리세요. 우리 민족끼리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앞으로 북한에 지원하는 것도 그것도 손익계산서 따져보고 효율성 있을 때 지원해야 됩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는 게 섬찟한 얘기예요. 북한을 중국의 직영식민지로 내주겠다는 얘기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재명을 저건 삼중 후보다. 북한은 중국의 직영식민지, 남한은 중국의 반식민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경제사회는 중국 공산당식 마피아 자본주의. 전부 중중중 해서 삼중 후보다 저거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대패시켜서 낙선시키는 것, 다시 거꾸로 말하면 윤석열을 당선시키는 게 저 삼중을 막아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중으로 전락하지 않는 5년을 확보해내고 한미동맹을 일단 급한 대로 복원시켜내고 요 정도까지예요. 개런티되어 있는 것. 그걸 넘어서서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는 경우 무엇을 더 주도적으로 할 것인가는
그건 전부 퀘스천 마크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우리가 냉정해져야 된다고요. 아, 우리 5년 벌었다. 삼중으로 나라 망하지 않는 5년 벌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한국의 운명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7겹 하늘, 7겹 비밀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위기의 뿌리를 가만히 보세요. 제가 세네타쇼에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게 미중 미럴과 악마 내러티브예요. 이 외부에서 그게 그런 무시무시한 파도가 닥쳤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 실패한 거예요. 아, 미중 미럴, 중국과 잘 지내네, 보내요. 그래서 한중 미럴하고 한중 미럴 하니까 우리 경제 발전했고 좋네. 그렇게 해서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살아왔잖아. 악마 내러티브? 아, 그게 그 뭐 리버럴, 미국의 리버럴들, 미국의 생각 있는 지식인들, 뭐 미국에서 그 유명한 무슨 그 신뢰성 있는 NYT, 워싱턴 포스트, CNN, 뭐 MSNBC 이런 데서 다 그런 얘기 하나. 그거 앞으로 인류의 추세인 모양이야. 우리랑은 좀 맞지는 않는데 뭐 기후 변화도 그런 것 같고 뭐 거기서 얘기하는 게 대충 맞겠지. 이러고서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미중 미럴이 되면요, 우리는 친중하니까 중국의 나발인 북한과는 친북하고 이게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주사파가 살아남은 거고, 그래서 DJ와 그 YS 때 그래서 한환상이죠. YS 때 이미 그 취임사 첫 마디가 어떠한 동맹도 민족에 우선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게 뭐야? 친북적으로 물꼬를 튼 거거든. 친북으로. 왜 물꼬를 트게 됐냐고. 미국이 미중 미럴이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야, 그 북한은 전체주의야. 그거 상종 못할 놈들이고 그거 결국 해방돼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 30년을 살아온 사람들은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들인 거예요. 세태랑 안 맞는 거예요. 세태는 친중이고 친북인데 저기 뭐야, 중국에 대해서는 저건 변형된 공산 독재 전체주의 체제야. 북한에 대해서는 저거는 아주 이로 말할 수도 없는 전체주의 사교 집단이야. 이렇게 우리는 그런 관점을 유지하고 그 30년 세월을 버틴 사람들입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극우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 아니에요. 북과 중국에 대해서 도덕적, 정치 철학적, 정치 사상적 가치 판단을 내리면 극우예요. 그게 극우잖아요. 그렇게 하면 극우라고 부르잖아요. 국내 언론이. 거기다가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이 집단이 악마 내러티브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저 무슨 저기 뭐야 그 백인 우월주의와 노예제가 현대 문명과 미국의 기본 원리였고 지금도 기본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 피부색이 인간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다. 이게 비판적 인종 이론이거든. CRT. 정부가 나서서 얘기하잖아. 정부가 나서서 BLM을 전부 전 세계 미국 영사관과 미국 대사관에 깃발을 걸게 만들잖아요. 저건 원래 그냥 약간 또라이 같은 좌파가 떠들면 될 얘기를 정부와 정당과 빅미디어, CNN 같은 빅미디어와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유튜브나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빅텍과 이게 다 일사불란하게 저런 얘기를 떠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정확히 더 표현하면 탄소가 인류를 멸망시킨다. 그게 기후변화잖아요. 종말론이거든요. 21세기 종말론이에요. 사회비 종말론이에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바이든의 행정명령 1호가 조금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 그 문제 지금 대판 터졌어요. 트랜스젠더,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꾸는 그런 종류의 트랜스젠더가 여성 스포츠에 가서 뛸 수 있게. 그게 행정명령 1호였잖아요. 그러니까 젠더는 N개다. 남녀 두 개뿐만이 아니라 남에서 여로 간 사람, 여에서 남으로 간 사람, 아침에 여, 저녁에 남. 한마디로 말하면 태어날 때 성별 구분은 무의미하다. 호르몬 바꾸고 그래서 내분비 체계 바꾸고 그다음 성기 바꿔 끼면 남녀 마음대로 오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너 원하는 섹스를 하고 살아라. 그러다 보니까 섹스의 결과물로 생리적인 그 여성의 뱃속에서 뭐가 자라. 아, 그거 출산 때까지 죽이든 살리든 그거는 여성 마음이야. 그거 그냥 출산 때까지는 고깃덩어리야. 그거는 그 뱃속에 넣고 있는 그 여성의 존엄한 인권에 속하는 거야. 그걸 죽이냐 살리냐는. 그거 그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면 그 침해하면 안 돼. 이러한 낙태의 절대적 권한. 이게 다 같은 물이거든요. 이걸 정부가 나서서 정당이 나서서 빅텍이 나서서 빅미디어가 나서서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빅머니 월스트리트까지. 월스트리트는 그거를 ESG 환경 그다음에 S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불리는 DEI 다양성 다이버시티 평등성 equity 포용성 인클루전 그 DEI 다른 말로 걔들 용어로 사회적 책임이 바로 이 얘기예요. 이 엔젠더 얘기예요. 엔젠더나 그 저기 비판적 인종 이론 포용하겠다는 거. G는 뭐냐? 특히 제조업들. 아, 그 노조의 그 경영진 다 해서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세요. 이게 G예요. 우리나라에 그거 전도하는 사람? 대기업권에서는 금융계에 많고 ESG 떠드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그게 미국의 월스트리트 금융계에서 떠드는 얘기라서 그 돈 받아서 써야 되니까 금융계에서는 그거 얘기를 떠드는 자들이 많고 대기업 총수급에서는 그 얘기를 전도를 하고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태원이죠. 최태원 회장 좀 입장 바꾸세요. 그거 당시 큰일 날 소리야.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닥친 거예요. 미중 미럴에 의한 친중 친북 풍조하고 악마 내러티브에 의한 기본적인 자유롭고 독립적 개인의 멸종. 악마 내러티브라는 건 사회를 굉장히 병등 관점, 삶과 세상을 굉장히 병등 관점에서 보도록 만드는 어떤 심리적 제압, 심리적 주문이거든요. 중얼, 백인 우월주의, 노예제 이런 것들이 현대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현대 문명은 이제 이산화탄소, 다시 말해서 탄소에 의해서 멸종위기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성을 달성하지 않으면 현대 문명은 다 망합니다. 인간은 멸종할 겁니다. 타고난 성별은 의미가 없어요. 호르몬 바꿔서 내분비 체계 바꾸고 성기 갈아 끼우면 성별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어린애들이 10살 무렵부터 호르몬 바꿀 수 있는 자유를 갖게 해야 됩니다. 걔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됩니다. 거의 주문이에요, 주문. 하루 종일. 이게 우리 닥쳐와 있다고요. 이 악마 내러티브가. 여기에 우리가 대응을 못한 거예요. 대응을 못한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이런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이 심각한 위기를 그러면 뒤집어야겠다, 완전히.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잘하면 뒤집어진다? 윤석열이 대한민국 구원자예요? 제 삶의 구원자예요? 일개 대통령 따위가 인간 백모의 구원자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대통령 따위는 인간 백모를 구원 못합니다. 이건 제 문제라고. 저의 실존적 문제라고. 또 여기 시청자님 한 분 한 분의 실존적 문제라고. 그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5년 시간 벌어주면 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한미동맹 웬만큼 회복하고 나라가 3중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한반도가 3중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북한이 중국 식민지로 전락하고 남한이 중국의 반식민지, 북한은 중국의 직영식민지, 남한은 중국의 반식민지로 전락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가 중국 공산당식 마피아 자본주의로 전락하지 않도록 5년을 번다. 그게 이번 3구 대선의 의미입니다. 나머지 문제, 저 30년 이렇게 켜켜이 쌓여있는 1990년부터 쌓였으니까 30여 년 동안 쌓여있는 미중 미럴과 악마 내러티브에 켜켜이 쌓인 도끼, 우리가 대응 못해서 쌓여져 있는 그 산적한 위기, 이거는 우리 비즈니스예요. 근데 저걸 해결하려면, 뒤집으려면 외부적 조건 4개와 내부적 조건 3개가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7겹 비밀,
혹은 7겹 하늘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를 저는 상당히 신성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죠. 7겹 하늘이라는 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또 그 이전에 그 중동 지역의 일반적인 그런 그 관점이에요. 하늘이 7겹이다. 아마 그 해와 달까지 포함해서 그 당시에 눈으로 관측할 수 있었던 지구를 제외한 행성이 아마 5개쯤 될 거죠. 그래서 그 해와 달 포함한 7개, 7개가 각각 다른 그 주기로 돌아가니까 하늘이 7겹이 이렇게 겹으로 돌아간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도 7일이고요.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 그 무속에서 보면 그래서 칠성신군이고요. 그 무속을 절에 가면 뒤에 산신각 있죠. 산신각 가면 그 칠성신군 모셔져 있죠. 그러니까 그 불교가 이제 그 현지 토착 무속과 적대적 관계를 안 가지고 그걸 포용을 하면서 그 절 뒤에 대웅전 뒤에다가 조그맣게 산신각을 짓고 거기에 이제 그 무속에서 모시던 그런 것들을 모셔놓은 거죠. 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게. 그 같은 그 어떤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요. 그 7겹 하늘인데 그래서 뭐 우연히 하다 보니까 외부 조건 4개, 내부 조건 3개네. 오늘 그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시간, 한국인이 기지개를 펴는 시간, 한국을 위한 시간 4개의 외부 조건을 들어보면 우선 첫째, 미국의 국내 정치가 좀 정리돼야 됩니다. 지금 미국 글로벌리스트와 민주당이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MTR, 마가 트럼피즘, 공화 신주류가 승리를 거둬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정치권의 노선이 가치지향 주권국가 노선, Value Oriented Sovereign State로 정리돼야 됩니다. 그때 가치라고 한다면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시장, 민주주의, 신앙 영성에 대한 존중, 이런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담론이 좀 정리돼야 돼요. 대학의 교수들, 글쟁이들이 이 악마 내러티브에 대한 전면적인 압박을 하고 그런 거 틀린 거야, 이런 비판을 하고 빅텍이 조금 순치돼야 돼요. 이미 그 흐름은 잡혀 있어요. 그게 이제 터져 나온 게 버지니아에서 그 CRT, 비판적 인종이론, 즉 백인 우월주의, 노예제, 피부색이 지배하고 있다. 이 현재의 사회를 이거를 어린애들한테 가르쳤다가 학부모들이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그 민주당의 막강한 후보가 떨어져 버린 거죠. 민주당 텃밭에서. 그래서 공화당이 주지사가 됐고 그 아래도 줄줄이 그래요. 그 아래 다운 밸러트 주지사 말고도. 그 다음에 뉴저지에서 이제 선거 이변, 이거 다 그런 거죠. 악마 내러티브에 대한 반발입니다. 카일 리튼하우스가 5개 기소사항에 대해서 무죄 받은 것도 전부 거기에 대한 거고요. 이번에 미국 대법원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얘기가 낙태에 대한 단속, 낙태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률은 주에서 알아서 정하게끔 하겠다. 그건 이제 굉장히 큰 일격이에요. 저 악마 내러티브한테는. 악마 내러티브 주장하는 자들은 낙태는 여성의 천부의 인권이요 존엄성이고 자유니까 출산 마지막 순간 응애 하고 탯줄 끊는 순간까지 그 고깃덩어리를 죽일 거냐 말 거냐는 그 고깃덩어리의 소유주, 공장 오너인 여성이 결정할 수 있다가 저쪽 젠더 얘기하는 애들, 엔젠더 얘기하는 애들의 흉악한 주장이고, 그것에 대해서 아니야 안 그래, 그거 낙태 언제부터 안 된다, 예를 15주부터 안 되는지 뭐 아니면 심장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8주부터 안 되는지 그건 각 주별로 정할 수 있어. 그 낙태를 어떻게 단속하냐 마냐 이거는 헌법에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위헌이다 아니다를 대법원이 판단할 권한이 없는 거야. 이게 지금 대법원이 그 입장으로 모아지고 있어요. 어마무시한 승리입니다. 이거보다 한층 더 큰 승리를 거둬야 돼요. 그래서 악마 내러티브를 완전히 밟아서 없애진 못하죠. 인간의 악마성이 없어지나요? 영원히 가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커다란 그 어떤 그 전기라 그럴까, 계기가 좀 만들어지는 상황이 더 돼야 된다. 미국 쪽에서. 그래야 한국에서도 뭐 이상한 그 특파원들이
헛소리 쓰는 거. 그때 그 동아일보 이정원 그거 아직도 영어 그거 못했는데 그 헛소리 쓰는 게 그래야 없어진다. 그래서 이게 그 비판적 인종이론, CRT, 그다음에 탄소 종말론자, 사이비 종말론이죠. 엔젠더 이데올로기 이거 다 그래야지 이제 그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밀어붙일 수 있다. 푸시백 물리칠 수 있다 이거죠. 세 번째 조건, 미국의 중국 압박이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됩니다. 바이든은 마지못해 압박하는 그런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코로나 진상규명해야 되고요. 보다 철저하게 중국의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쫓아내야 되고요. 미국의 금융계에서 돈을 회사채나 이런 식으로 원래 모아서 가는 그 금융, 중국의 그 본드, 회사채, 기채, 금융 이런 것들을 차단해야 되고요. 이 세 가지가 다 돼야 된다. 빨리 돼야 된다. 철저히 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바이든이 되게 하고 있는 반중 정책은 아직 저건 아직 택도 없다. 훨씬 더 강화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내부 모순과 침체가 심화돼야 된다. 그래서 중국 그 인민들이 중국인들이 중국 그 공산 전체주의 체제의 1984 동물농장식 감시 체제를 비웃고 조롱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기고 이런 흐름들이 좀 일상화돼야 된다. 그리고 중국의 침체가 좀 더 심화돼야 된다. 이러면 이제 한반도에 새로운 기운이 도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버텨야 되는데 저는 거기까지 길면 한 4년, 짧으면 한 3년이면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 임기 안에 저거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저 4개가. 그럼 차기 대통령은 이제 기회와 위기죠. 저거를 저 흐름을 이용할 줄 알면 어마무시하게 위대한 인간이 되는 거고요. 저거 흐름 잘 이용 못하면은 이제 몸에 화를 부르는 거죠. 그러면 저런 위기가 닥치면 국내에서 날뛰는 정치 위기가 보통이 아닐 거예요. 저런 변화가 닥치면. 그건 이제 윤석열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저런 변화가 와야 이제 한국에서 결판 낼 때가 됐구나. 한국의 시간이 왔구나. 한국의 시간. 인류와 현대 문명을 위해서 한국인이 결정적으로 움직여야 될 시간이 오고 있구나. 라는 걸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저건 한번 오면 계속 와요. 저 기회는. 그때 놓치고 나면 뭐 안 오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기회가 선명하게 올 거라고요. 제가 3년에서 5년 사이에 3년에서 한 4년 사이에 기회가 닥칠 거다. 그러고 나서 그 기회가 점점 더 선명하게 우리 눈앞에 이렇게 닥쳐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한국인의 운명을 좀 생각을 해보면